영어 원어민이 please bear with me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. 이건 친구에게 직접 개인적인 자리에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미나나 회사 같은 공식적인 업무 자리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. 저는 학창 시절에 bear 이 단어를 낳다, 견디다 라고 외워서 처음에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?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어려움만 보이던 bear 이 단어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lease bear with me 이 표현의 뜻은 이해해 주세요 이거예요.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이해해 주세요? 이해하다? 이건 영어로 understand 아닌가? Please understand me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? 특히 우리에게 understand 이 단어가 bear 보다는 쉽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단어가 더 떠오를 텐데요. 잘 생각해보면 이해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내 수준에 딱 맞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. 그래서 그전에는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이제 해석이 돼요. 이런 이해하다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준다 이런 뜻으로 양해하다 라는 뜻의 이해하다도 있죠. 첫 번째 해석하다의 의미일 때 understand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그래서 내가 상대의 아주 상세한 설명 때문에 이해가 되었다면 I understand 이렇게 이제 답하고 아니면 뭐 I got it, I see 이런 좀 다른 표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상대에게 제가 한 말 이제 이해돼요?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요? 해석이 돼요? 라고 말할 때도 Can you understand me? 아니면 Can you understand what I said? 이런 식으로 understand를 쓰거든요. 그런데 두 번째, 양해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bear with me 이게 훨씬 잘 어울리는데요. 만약 영어로 강연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예요. 그런데 이 강연자가 영어가 좀 부족해요. 그리고 내용 준비도 좀 많이 못했어요. 그때 Please understand me 이렇게 말하면 제 영어가 좀 부족해도 좀 잘 해석해 주세요. 이런 의미예요. 뭐 좀 핑계같이 들리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, 교수고 원어민 교수예요. 당연히 뭐 영어를 너무너무 잘 하겠죠. 그런데 지금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좀 느려서 PPT가 잘 띄워지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그럴 땐 Please understand me 이렇게 절대 안 하겠죠. 제 말을 잘 해석해 주세요. 이게 아니고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서 좀 여러분들이 빠르게 강연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인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. 양해 부탁드려요. 이렇게 말할 땐 bear with me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. 도대체 bear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걸까요? 이걸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. 받아들이고 인내하다 라는 뜻인데요. 참고 오래가다 라는 그런 어원이 있어서 bear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. 힘들어도 참고 계속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뜻이 참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견디다 좀 비슷하죠?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책임을 떠맡고 계속 간다 이런 뜻도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 품다, 낫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. 저는 bear 이게 낫다라는 뜻인 게 항상 좀 외우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 됐어요. 참다, 낫다 좀 다른 뜻 같잖아요. 이 두 개의 뜻이 왜 연관이 있는지는 뉘앙스와 어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. 힘들지만 계속 품고 있다가 시간을 쭉 보내면 어느 순간 결과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열매를 맺다. 특히 아이를 낳는 것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엄마가 품고 있다가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. 이제 bear 이 단어 정확히 이해되죠? 이 순서대로 자주 쓰는 예문 같이 볼 건데요. 첫 번째, 참다라는 뜻일 때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bear with me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요. 이게 겉으로는 이해해주세요, 양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좀 참아라 이거예요. 그래서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이 표현은 be patient, 좀 참아주세요. 인내심을 갖고 이것과 같은 뜻이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상황상 좀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좀 참아주세요. 결국 이게 양해 부탁드려요. 이런 뜻이고요. Please bear with me. The PowerPoint isn't opening. 양해 부탁드려요. 파워포인트가 열리질 않네요.
이런 뜻인데 이거 영어로 하는 회의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장이죠. 그리고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한국어랑 똑같이 영어도 open 이 단어 쓰는 거 볼 수 있네요. Could you bear with me for a moment? 잠시만 양해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런 문장인데 그냥 please bear with me 라고만 말하는 게 좀 짧은 것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로 말할 수 있어요. Could you 해주실 수 있어요? Bear with me 저랑 있을 때 좀 참아주실 수 있나요? For a moment 잠시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견디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볼 건데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문장 구조는 can't bear 이거예요. 보통 견딜 수 없어 라고 할 때 I can't stand it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그런데 stand 이 단어를 쓰면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뜻이라면 I can bear it 이라고 했을 땐 이 상황이 좀 너무 불편하고 그렇게 원래 하면 안 되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예요.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라서 둘 중에 아무거나 대체해서 써도 되는데 bear 이게 조금 더 고급 어휘이다 보니까 I can stand it 이걸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. 예문으로 같이 보자면 I can bear rude people 난 무례한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뜻인데요. 이때 bear 대신에 stand 써도 돼요.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것도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싫어 이것도 가능한 거죠. We can bear littering 우린 쓰레기 버리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. 특히 bear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좀 고급 어휘이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데 이렇게 캠페인처럼 이런 글귀가 써 있을 수도 있어요. 특히 1번 뜻이 참다였는데 쓰레기 버리는 걸 참을 수 없어요. 이렇게 해석해도 말이 되죠? 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죠? 그래서 참다, 견디다 이 두 개는 어찌 보면 좀 일맥상통하고요. 세 번째, 떠맡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땐 가장 자주 쓰는 이 표현은 bear the responsibility 이거예요. 책임을 떠맡다 라는 뜻으로 the responsibility, 책임이란 단어와 함께 쓰고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책임이란 뜻으로 앞에 너를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. I bear the responsibility for keeping this country safe. 저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. 이런 뜻인데 이건 미 대통령이 했었던 말이고요. 여러분 bear 이 단어의 뜻을 낳다, 견디다 이걸로만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이 해석이 진짜 안 될 거예요. 책임을 낳다가 뭐지?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할 책임을 견디다? 뭐 싫다는 건가? 그건 아니고 그거를 떠맡아서 계속 참고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. The government has to bear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homeless. 정부는 홈리스를 지원해야 할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. 이런 뜻이고 이런 거 영어 뉴스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. 아까 제가 the responsibility 이건 그 책임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책임이기 때문인데 뒤에 for 아니면 of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. 여기서는 supporting homeless라는 어떤 구체적인 책임을 of 다음에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. 네 번째는 품다, 낳다. 왜 이 뜻으로 쓰이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. 그래서 10개월간 아이를 품고 있다가 낳게 되는 거. 이걸 bear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bear a child, 아이를 낳는다. 이런 표현이 있긴 해요.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거의 안 써요. 이건 거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문장이고 우리가 낳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be born 이라고 bear의 이제 과거분사형 pp형을 이용해서 태어났다. 이제 엄마에 의해 우리가 낳아진 거죠.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고 여러분 be born 이건 익숙하죠? I was born in September. 저는 9월에 태어났어요.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몇 월에 태어났는지 I was born 이렇게 be born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당연히 과거형으로 말을 하겠죠? 그리고 몇 월인지 in 다음에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몇 년생이세요? 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데요. When were you born?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? 여기서의 when 이게 언제, 결국 몇 년에 태어났냐는 거고 were you born? 이렇게 음음문 형태로 말을 하고요. 그걸 들은 사람은 뭐 1988, 저 88년생이에요.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를 대답하면 돼요. 그래서 bear 이 단어의 네 가지 뜻까지 모두 알아봤네요. 네, 오늘은 bear with me 이 표현과 영어 단어 bear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에스텔 잉글리쉬를 찾아주시는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. 학창시절에 너무 어려웠지만
열심히 외웠어요. 그런데 말은 잘 못해요. 아니면 학창 시절에 너무 어려워서 그때 거의 포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.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경험을 통해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estellenglish.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한 코칭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. 제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